안녕하십니까. 스타일로 뉴스 정보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중남미입니다. 2026년 4월 22일 현재 이 지역의 마약 네트워크와 선거, 그리고 권력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스타일로 인텔옵스와 스타일로 뉴스의 개발사인 프로웨이브 AI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군사적 차단 작전의 실태를 짚어보고요. 둘째, 이 위기를 부채질하는 범죄 네트워크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이 이 지역 주요 국가들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카리브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충돌 상황입니다. 17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25년 9월부터 지금까지 미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해서 사망한 용의자의 수가 무려 177명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근거로 이런 군사작전을 펼치는 걸까요? 바로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그리고 펜타닐은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국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위권 행사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인 거죠. 하지만 이런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영내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아주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미국의 압박은 자칫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지역적인 봉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양측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건 마약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중남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증거도 불분명한데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법을 무시한 살인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 중심에는 바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의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중앙아메리카의 상황입니다. 붉게 표시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마약 네트워크의 핵심 활동 지역인데요. 특히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국경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북미로 향하는 마약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의 위협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는 멕시코 카르텔이 드론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동네 갱단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돈과 폭력으로 정치판까지 주무르는 세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온두라스의 경우는 이미 마약 조직이 정부 고위층까지 장악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죠. 이른바 마약 정치 유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자, 이번엔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서 남아메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번에는 콜롬비아의 아마존 지역과 에콰도르 해안 쪽에 활동이 집중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범죄의 형태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콜롬비아를 보면 과거 최대 반군이었던 FARC가 사라진 아마존 정글에 새로운 무장단체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더 심각해서 주요 항구나 도시, 국경이 거의 범죄 조직의 놀이터가 된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는 이제는 정부가 범죄 조직인지 범죄 조직이 정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만성적인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범죄 활동은 당연히 단순한 치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각 나라의 선거판을 뒤흔들고 심지어 국가 간의 외교 관계까지 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2026년에 있을 페루 선거를 보면 마약 범죄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커지니까 너도 나도 법과 질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이걸 핵심 공약으로 내걸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민심이 선거의 반약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나라들 사이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한 정치인의 망명 문제를 놓고 시작된 다툼이 결국 심각한 외교 위기로 번진 겁니다.
이처럼 마약과 얽힌 정치 문제가 국가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위기에 대해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입장 차이가 큽니다. 미국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이고요.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은 지역적인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 역시 초법적 살인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죠. 그리고 에콰도르는 콜롬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권은 우리가 지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군의 작전이 바다를 넘어 땅으로까지 확대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요. 둘째, 5월 31일에 있을 콜롬비아 선거. 이 선거 결과가 영내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루의 선거 역시 앞으로 이 지역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렇게 군사, 정치, 범죄 조직의 압력이 사방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 과연 아메리카 대륙의 힘의 균형추는 앞으로 어디로 기울게 될까요? 오늘 짧게 짚어본 내용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스타일로 뉴스의 전체 정보 분석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게시물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스타일로 뉴스 정보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www.stylonews.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